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최고민수 박민수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트로트 싱글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으로 책도 낸 김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 여러분 네. 놀라지 마십시오. 예, 요거 이제 그 선거 포스터 아니고요. 책 네. 표지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일단은 3권 정도는 저희가 네. 댓글 재밌게 써주시는 분 중에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요거는 1편, 2편 네네. 다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시장 관련된 이야기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경제사 네. 이야기 또 재미나게 풀어나가는. 네, 시장보다 더 재밌습니다. 네. 일부러 빨간색으로 한 거 이제 좀 상한가. 네. 예. 네, 정치색은 없습니다. 정치색은 아니고 네. 상한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권은 초록색이라서 네. 네, 정치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증권 관련 유관기관에서 또 계시고 네네. 주식 투자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네네. 올해 좀 어떻게 좀 화랑이 느껴지세요? 저는 좀 50살 넘으면서 예. 투자 습관을 좀 바꿔서요. 오, 예, 어떻게요? 배당주 위주로 좀 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좀 하는 편이라서 예. 그래서 이 늙어서 그런지 이렇게 시의성 있는 투자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죠. 예, 되게 빨라져 가지고 이 20대 때는 제가 이제 노래도 따라 부르고 했는데 예. 지금 뭐 MZ세대 노래를 모르듯이 주식도 막 이렇게 너무 트렌드가 막 한 일주일이면 싹싹 바뀌어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의 어떤 장기 성장성 이런 게 이제 저랑 좀 맞아서. 예. 근데 또 배당주 투자하시면 올해 배당주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좋았다가 지금 많이 꺾였죠. 그렇죠.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일단은 전체적인 그 여의도 분위기는 계속 읽고 계시니까 코스피 5천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당연히. 네,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코스피 5천 뭐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막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뭐 7, 80%는 올라가야 되는 거야. 돌발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돌발 변수. 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고용 부진. 그러니까 고용률 최근에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뭐 좋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 발표했는데 이제 50이 간달간달합니다. 즉 불황이 이제 목전에 왔다라고 경기 침체의 어떤 그 이슈들이 많이 물론 이 고용 시장이 부진한 게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시장이 이를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는 순간 아까 우리 이제 그 튤립 버블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리 많이 좀 사재기한 경향이 있거든요. 관세가 오르기 전에. 그래서 관세의 실효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비용 증가도 오고요. 고용도 이제 좀 영향을 줄 거고요. 높아진 제품 가격 때문에 소비 둔화도 올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물가 부담,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부진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금리 인하, 그러니까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이 나빠져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그리고 관세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배를 좀 할 것 같거든요. 다음 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품목별 관세,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했든 이미 그 반도체는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미국도 그렇고요. 상황이라서 좀 불확실성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면서 5,000P를 이렇게 하던 그 근간이 뭐냐면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훈풍이 많이 영향을 좀 줬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물적 분할이 좀 어렵게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 뭐 자산 총액 뭐 2조 원 이상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됐는데 생각한 것보다 세제 개편안이 좀 후퇴를 하기도 하고요. 대주주 그 양도세 기준도 다시 원위치 되고 법인세도 또 올리고 그래서 뭐 안개 속의 이런 상황에서 5,000P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쉽지 않다. 물론 이 세제 개편안 관련된 내용은 이제 국회에서 또 어떻게 이제 논의가 바뀌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냥 기대만 하기에는
마냥 낙관만 하기에는 또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시가 좀 어려웠을 때 PER 10배, 코스피 10배 정도가 적정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항상 얘기를 그래왔죠. 많이 했는데요. 지금 12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20% 정도는 오버슈팅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비싸다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아쉽긴 합니다만 싼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혼풍. 배당을 받아서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부동산으로 모든 재산을 몰빵하기보단 자본시장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웃풋 나온 것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뭐 세제 개편안도 지금 원래는 25% 최대 27.5%였는데 지금 38.5%까지 올라갔잖아요. 분리과세 세율이. 그래서 약간 후퇴를 했는데 그마저도 분리과세마저도 제대로 좀 지연되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5,000피가 만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수출 산업,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좀 뭐 장밋빛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당장 세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배당주 많이 올랐다가 고점 대비 뭐 한 30% 이상 조정받은 것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근데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면 다시 배당 메리트, 시가 배당률로는 또 높아질 수 있잖아요. 네,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좋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평소보다도 지금 주가가 배당주들이 높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 지주라든지 전통적인 배당주, 금융이나 뭐 통신 이런 주식들이 지금 사실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배당을 바라보기에는 평소의 배당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낮아져 있고, 뭐 코스피가 3,000이 넘어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냐, 5,000피를 바라보기에는 뭐 아직도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됩니다만 어떤 정책적인 훈풍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막 배당주를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약간의 불확실성에 있어서 저는 그런데 증시자금, 주변 자금은 되게 지금 풍부하고 주도주의 어떤 순환은 지속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주도주가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지금 조방원 뭐 이런 거, 네네, 지주사, 금융,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뭐 전력기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네네네. 주도주의 흐름은 좀 어떻게 계속 될까요? 좀 달라질? 뭐 일단 그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섹터들이 하반기에 계속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뭐 관세 영향이 덜한 섹터가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이 그런 섹터였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관광 섹터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그 유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무비자로 내년 6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또 정부가 나서서 민생 소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내수주. 뭐 관세 영향도 덜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민생 소비 영향을 받는 뭐 음식료 그리고 면세, 화장품, 카지노 이런 섹터들이 틈새 시장으로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조방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을 덜 받기도 하고 뭐 이 그동안 상반기 뭐 실적이 좋아서 실적주로서의 뭐 주가 상승을 견인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조방원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먼저 조선부터 잠시만요. 이게 좀 아니 이거 컨닝 페이퍼 좀 보여드려도 됩니까? 네네네. 근데 항상 왜 이렇게 비포용지에다 뽑으시는 거예요? 많은 양을 엄청 커. 네. A4에는 많은 양을 못 담잖아요. 와. A4 한 2배 정도. 비포용지 그 프린터기 찾는 것도 힘든데. 뭐 왠지 그 책 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네네네. 비포 경제사. 네네네. 비포용지에 적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니고 끝나면 제 비포용지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달라고? 네네. 그래서 DM도 많이 보내시고요. 네. 그게 일종의 뭐라고 됩니까? 요약? 그렇죠. 서머리. 네. 그래서 서머리 책인데 사실 저만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본인만의 용어로. 네. 그래서 뭐 공유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네. 제 인스타에 공유 안 해드립니다. 이렇게 아예 써놨는데. 네. 그래서 조선업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우리가 그 마스가라고 하잖아요.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발음도 어렵네요. 그래서
이 마스가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그 관세 협상에 무기로 사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협상을 하면서 그러면 조선 안 도와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터닝 포인터가 됐고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조선업에 한 1,500억 달러, 한 208조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조선업에 배정이 돼서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의 조선업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실적의 조선업이 될 거다. 수주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어떤 미국의 조선을 지금 당장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고 하면 해상에서는 미국이 진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의 어떤 역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섹션도 조선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서 2008년, 8년 한 2, 3년 정도 조선 섹터가 한 9% 정도 전체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차지했는데 지금 한 6%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뭐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좀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안 끝나고 그에 따라서 유럽이랑 중동의 어떤 국방비 증액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유럽을 잘 안 도와준다고 하고 이제 자주국방 얘기가 나오는 거죠. 프랑스는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10년 전 대비 2배 정도 늘리겠다. 그리고 가끔가다 중국의 지정학적, 이스라엘과 중동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테마적인 이슈도 나오고 그래서 조선, 방산 이제는 실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AI가 발전하면서 어떤 미국에 있어서 전력을 채울 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AI 패권을 차지하려면 결국 전력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요. 2030년까지 10개의 대형 원전을 착공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00기가와트, 지금 한 100기가와트니까 한 4배 정도 늘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원전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는데요. 네. 두산, 뭐 이런 소형 모듈 원전의 어떤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방원은 하반기에도 관세 영향도 덜 받으면서 각각의 어떤 실적 개선 이슈 그리고 뭐 정치적, 지정학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중요한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대감, 스토리도 달라지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이 덧붙여지게 되고. 네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AI 관련주예요. 사실 AI 관련주도 되게 오래 달려왔고 엔비디아는 뭐 지금 뭐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랠리 가고 있고 과연 이것도 더 이어질 것인가? 사실 저의 이제 미국 주식 주도 섹터가 이 AI이거든요. 그래서 AI 관련 섹터들을 예전부터 이제 좀 중심적으로 늙다 보니까 이게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어느 섹터가 이게 장기간 투자하기에 가장 좋을까라고 봤을 때 AI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막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시점이 더 싼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네. 그래서 제 아들들도 제가 이제 그 증여 목적으로 조금 주식을 사줬는데 그 중에 중요 부분이 이 AI 섹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해 그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AI에 제대로 발을 담궜느냐, AI 아웃 퍼포먼스가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는 AI 산업 주도권을 뺏기다 보니까 올해 거의 한 20% 정도 연초 대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알파벳이나 아마존도 그렇게 힘을 발휘를 못했어요. 다 AI의 어떤 공격적인 아웃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서 반대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다 괜찮은 그런 실적 오라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AI 근데 한국은 아직 AI에 대해서 좀 뭐 네이버가 뭐 AI 국가대표 5개 기업 못 뽑았다고는 하는데 섹터를 뽑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AI의 주도주다 하기엔 좀 약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AI에 투자를 하겠다면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오라클, 팔란티어, AMD 이 정도 뭐 테슬라를 이야기도 하는데 테슬라는 사실 자동차 실적이 아직 좋지 못해서 유럽도 많이 뺏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두 가지 분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드웨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제 GPU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이런 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언어 구현을 하고 이렇게 상품화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 뭐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지 않았냐라는 뭐 우려감들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이른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2분기 실적이 되게 예상치를 뛰어넘었거든요. 네. 그만큼 AI가 이제 돈 되는 산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주목해서 좀 관심을 구분해서 가지면 어떨까라고. 하드웨어 투자뿐만 아니라 AI 서비스까지도. 네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미국 AI 섹터를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ETF도 하나 있거든요. 네.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라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이 말한 AI 기업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요. 좋고. 그 이제 액티브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지수는 추종을 합니다만 그걸 또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네네. 비중 조절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미국 AI 기업들 주가가 오르는 만큼 같이 동반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 투자, AI 종목 투자를 하시겠다면 앞서 언급했던 그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브로드컴, 오라클, 팔란티어, AMD. 물론 AMD는 최근 들어서 뭐 주가가 조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ETF라고 하면 국내 ETF로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같은 ETF들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좋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관리가 용이한 측면에서 그렇게 ETF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또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성장 그 측면으로 계속해서 저는 이제 하루에 막 10% 20% 오르는 건 좋은데 이게 결국 상승폭을 반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특정 종목에 과하게 막 밀어올리는 그런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큰 게 요즘 증시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근데 그 쏠림 현상을 맞추는 것들이 흐름들이 좀 빨라서요. 그래서 이게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천천히 꾸준하게 하루에 1% 2%라도 뭐 한 6개월 지나면 한 30% 올라 있고 그리고 웬만해선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6개월에 30%면 어마어마한 거긴 합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AI 이런 주식들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지금 그렇거든요. 미국의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100% 이상 뭐 올라가기도 하고요. 오라클도 거의 한 50% 정도 올랐고 메타도 뭐 올해 꾸준하게 올랐잖아요. 뭐 브로드컴도 올해 한 40-50% 올랐고. 그래서 이런 올해 미국 시장은 AI에 연관이 돼 있는 주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그렇죠.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결국 뭐 AI가 결국 시장을 이끌어온 거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 AI가 뭐 미국의 여러 섹터들이 있지만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이나 뭐 이런 규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I에는 그렇게 규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국 그렇죠, 시장에 자기네. 상장돼 있는 오히려 이제 뭐 차이나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만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지. 그래서 규제의 사각지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로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미국 AI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조방원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류였습니다. 주류인데 좀 이제 비껴나 있어서 아직까지 빛을 못 보고 있는 곳. 하지만 조금 더 턴어라운드가 언제 되는 거야? 혹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까? 를 기대할 수 있는 섹터는 혹시 없을까요? 글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데들은 너무 안 좋고.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양극재가 뭐 굉장히 이제 어두운 시기를 많이 지났잖아요. 이게 네. 이제 정책적인 이슈 때문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이제 ESS라고 저장 장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발빠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주 찬 겨울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ESS 쪽이 먼저 좋아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뭐 ESS가 이게 성장하면서 특히 그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치 이상의 그 최근에 영업이익을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중국이 이제 나름의 규제를 하면서 리튬 가격도 좀 올라가고요.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이제 추운 겨울은 어느 정도 뭐 그렇다고 해서 괄목할 만하게 예전처럼 막 폭등하고 이러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추운 겨울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하반기에 관심 가져야 될 섹터로 K 뷰티테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스, 휴젤, 파마 리서치, APR 이런 종목들인데요. 올해 화장품 되게 좋았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화장품이 그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상반기에 찍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그 중국 시장 의존도를 좀 줄이고 유럽, 중동 그리고 미국에서의 선전이 이 화장품의 어떤 이 중요한 모멘텀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외국인 의료 소비액 중에 이 피부과 진료가 한 56%? 근데 이번에 이제 6허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잖아요. 와서 뭐 하겠어요? 피부과 진료들 많이 받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K-뷰티, 특히 뷰티테크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K-뷰티의 대표적인 뷰티테크의 대표적인 기업은 APR. 오늘 이게 촬영하는 날도 예,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우리가 그 메디큐브 AGR이라는 미용기기 브랜드인데요. 13초마다 한 대가 팔리는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집에서 이제 피부 관리를 받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뭐 피부과가 한 돈 100만 원 드는데 한 2, 30만 원대로 낮춰서 미용기기를 대중화하고 그다음에 이 입소문 마케팅도 하고 기존의 그 아모레 퍼시픽이나 그 LG 생활건강과 다른 그런 어떤 광고 영업 마인드를 하면서 마케팅도 잘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자사주 매입 뭐 이런 부분들 주주 환원도 굉장히 잘하고요. 2026년까지 조정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 자사주 환원에 쓰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앞으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이 2024년 기준으로 한 7천억대 정도 나오거든요. 네. 7,200억. 근데 올해가 한 1조 2천억. 그리고 내년이 1조 한 6천억. 그리고 2027년은 거의 2조 원대까지 매출액이 나오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한 작년이 1,200억이라고 하면 올해 2,400억이거든요. 그리고 2026년은 3,300억. 그리고 2027년은 4,100억.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뭐 클래시스라든지 휴젤이라든지 파마 리서치 실적들도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실적 개선주 측면에 물론 이제 미국과의 관세가 화장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품목별 관세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실적이 이렇게 모두 뭐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휴젤, APR 다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적 예측치들이 다 좋기 때문에 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APR도 실적 발표 후에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정한 저점 구간을 항상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언제였죠? 작년 봄쯤이었나? 그러니까 상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주가 정말 안 좋았을 때 저희가 탐방 방송을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회사 네. 가서 탐방도 하고 CFO 뭐 최고 기술 책임자 인터뷰도 하고 그 뒤로 약 4배 올랐네요. 네네. 근데 뭐 주마 가편이라고요.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뭐 이 여자분들에게 이거 피부 미용 이거 선물해주면 중요하죠. 다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하나 사줘야 되겠네요. 아 진짜? 네네. 오, 뭐. 훌륭하십니다. 뭐 그래야 집에서 안 쫓겨나. 배당금 나오는 걸로. 네네. 오, 해서 이제 증시 이야기를 했고. 최고민수의 이제 무박삼일. 네네. 예, 밤새워 있는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 네, 우리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보시죠. 네, 1부 끝나고 이제 2부부터는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한 90개 정도의 긴장하지 마세요. 무박삼일로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90개 정도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네덜란드가 어떻게 부국강병을 이뤘는지 그리고 대지마
일본의 일본. 섬 거기가 어떻게 일본의 무역의 중심지가 됐는지 그리고 지브롤터와 세우타 영국 땅 지브롤터와 스페인 땅 세우타 우리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어떻게 해서 달러의 그 표시가 되는지 거기까지 한번 하고요. 정말 그 함무라비 법전부터 브렉시트까지 90가지 이야기를 딱 했거든요. 그래서 좀 소위 말해서 골 때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재밌어요. 역사책인가 하지만 인문학적인 내용도 있고. 근데 또 경제사가 있고. 경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역사와 경제. 그래서 뭐 웬만한 역사 줄거리들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면 역사 공부도 되면서 또 이게 고등학생 논술 교재라도 괜찮거든요. 고등학교 논술, 그다음에 취업, 금융기관 취업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제가 이거 쓰느라고 한 3년 정도를 공들였거든요. 3년 동안 쓰신 책. 네. 일단 역사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예. 역사적 소양을 가지고 그걸 내과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 묻어두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해서 이어지는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책은 저희가 또 댓글 써주시는 분 3분 추첨해서 또 선물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최고민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